오늘 뭐 저기 축구 경기 있나요 오늘? 토트넘인가 그 사람들 들어왔다 그랬는데 오늘 경기 있습니까? 언제예요? 모르겠네. 네. 아무튼 네. 야 지금 보니 저녁에 이제 방송 시작하는데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무슨 큰 축구 경기나 뭐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내일이에요. 아니면 이제 증시가 이제 폭락이 나올까봐 이제 안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오늘 좀 투자가 나오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오늘 저기 뭐예요? 지금 방송 시작하는데 여기 유튜브 있죠? 네. 여기 뭐 사이트 쪽은 항상 거의 똑같고요. 네. 유튜브 쪽을 보니까 확실하게 좀 사람이 적어요. 이따 뭐 또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뭐 늘어나겠지만, 지금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빠지고요. 오늘 좀 빠지면서 전저점을 또 깰 것 같은 이제 그런 불안감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기 싫은 거겠죠, 그죠? 네, 주식을.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예, 시봉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낮에 오후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전 세계 환율하고 원자재 주요 원자재 동향을 좀 몇 개 보여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채권을 좀 얹어서 네, 채권을 얹어가 채권 가격 채권의 채권 금리 있죠, 금리. 네. 금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잡힐 수 있는 건지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한마디로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방송을 시작하면 오늘 방송의 주제는 지수가 또 급락할까봐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준비한 방송이니까 잘 듣고 이겨내시면 돼요. 네. 아셨죠?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을 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이 얘기 왜 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손절하지 마라, 힘들 때 참아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제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손절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원망 듣기 싫어서 요즘에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손절하고 싶으시면 하셔라. 대신에 그 손절하시면 회복을 못 할 거다. 그 내 얘기가 맞다. 손절하시면은 회복이 거의 안 된다. 그걸 알고 하셔라. 네. 대신에 손절하기 싫으시면 끝까지 참고 이겨내라. 그렇게 얘기 많이 드렸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저 때문에 뭐 손절 못했다고 뭐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 지금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유튜브 쪽에 좀 별로 없어요. 보니까 마음이 씁쓸하네요. 뭐 이제 무료로 하는 방송이니까 뭐 그런 인기에 뭐 시청자 수에 연연하진 않는데 개인들이 좀 심리가 이제 무너져서 그래요. 지금이 휴가철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휴가 좀 빨리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배행하네요. 지금. 네. 이게 심리 때문에 그래, 심리 때문에. 오늘 그 지수가 좀 빠졌잖아요, 그죠? 낮에 또 투매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오후에 있죠? 오후에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식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원래 좀 뒤에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딱 느끼자마자 바로 얘기하죠, 그죠? 네. 오늘 오후 있죠? 네. 오후부터 사람들 분위기가 주식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여기 그래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 힘든 걸 이겨내고 그죠? 이제 방송 들어오신 거니까 아무튼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 그죠? 네.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무너져 내리시면은 여태까지 쌓은 거 그냥 그죠? 네. 파도 앞에 그냥 덧없이 쓰러져 쓸려나가는 모래성밖에 안 돼요. 네. 이겨내시라고 중요한 얘기 갖고 왔으니까 네, 좋은 얘기 갖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쭉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채권 얘기가 채권하고 환율하고 원자재 채권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려운 주제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요. 저도 이제 전문가를 이제 10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문가는요 종목 얘기 있죠. 이런 종목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지금 좋아요. 막 이런 거 얘기할 때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돈 벌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종목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때가 돈 벌기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뭐 환율 얘기해 드릴게요, 원자재 채권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면은 뭔가가 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제 뭐 이제 개인들이 불안해하거나 투매가 나왔거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거 이제 그 불안한 생각 그거 깨부수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다시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종목 얘기를 많이 할 때 이거 좋아요. 막 이럴 때가 좋은 거예요. 아니 이건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근데 이제 이렇게 환율, 원자재, 뭐 경제 얘기하고 막 이게 금리 얘기하고 뉴스 분석하고 그럴 때는 뭔가가 시장이 엄청나게 몸에 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평생 가진 않아요. 그죠? 네. 이것도 적당히 하다 이제 끝날 텐데. 아무튼 이제 오늘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이제 환율하고 원자재, 채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못생기긴 했는데 봐야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나. 왜 사람들이 방송 시작했는데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있나 보죠.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못생겼죠, 그죠? 이러고 있으니까 오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할 때보다 지금 방송할 때 사람이 훨씬 적어요.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더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하도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제 깨춤을 추고 난리를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상한 글치는 사람들, 비관론자들 글치면 제가 바로 막아버리죠. 왜 그러겠어요? 혼자 불안해하면 되는데 옆 사람까지 이제 같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수가 되게 못생기긴 못생겼어요. 더 떨어질 것 같죠? 그죠?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여기 깨지면 이제 2200, 2300, 2100, 2000으로 간다고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오늘 2% 넘게 하라 그랬고, 그죠? 이쪽에 21선 위에 올라타나 싶었는데 못 올라타고, 올라타긴 했는데 바로 떨어지죠. 개인들이 크게 실망을 했을 거예요. 어젯밤에 미국 나스닥 증시도 2% 하라 그랬고, 요게 나스닥입니다. 어제 2% 하락했죠, 그죠? 다우 지수는 별로 안 빠졌고, 나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개인들이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환율이죠. 오늘 환율이 1312원 여기서 끝났고 장중에 거의 1% 가까이 급등했었어요. 환율은 0.5% 이상 올라가면 급등했다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아요. 0.7, 0.8, 1% 올라가면 그건 급등 맞고 확실하게. 오늘 환율이 급등해서 끝났죠. 우리나라는 1998년 전후 그죠?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은요 다 안 좋다라고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죠?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노이로제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딴 건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채권, 금리 뭐 이런 거 거시경제 하나도 몰라도 $1 환율 올라가면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우리 라이브 낮에 방송할 때 회원들한테 자주 쓰는 요즘 모르겠어요. 한 2주 정도 계속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환율 얘기하고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증시 폭락 나올까봐 불안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오늘은 그래서 개별주 종목 얘기는 아마 거의 안 할 겁니다. 뒤에 부분을 좀 확인할 건데 여기에 이제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할 거예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1 환율이 올라가면 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아요. $1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 환율이 급등하는 거는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들 알고 계신 분들은 1번 찍어주시고, 오늘은 자꾸 번호 좀 많이 찍으라고 할게요. 양해 말씀 좀 드리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려운 주제라서 이해를 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자꾸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주셔야 돼요, 오늘은. 아셨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잘 보세요. 자, $1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자, 왜 불안해할까요? 왜? $1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리는데 미국이 자꾸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안 좋은데 금리까지 올라가면 부동산도 내려앉을 수 있고 빚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서 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부동산도 다 폭락할 거다. 그래서 우린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그거를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 개인들 과장을 조금만 보태면 99%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99%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여기서 반박할 거 있어요? 그 이거를 붙들고 비관론자들이 나발거리는 거예요. 네. 이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비관론자라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생각, 이건 개인들의 생각이고,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다? 이건 큰 문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방금 뭐 개인들이 뭐 불안해하는 이유, 뭐 달러가 어쩌고저쩌고, 뭐 금리 인상 차이 때문에 외국인이 좀 팔고 나가서 맞아요. 뭐 그런 요인도 좀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낮에 여기 했던 얘기를 지금 저녁 때 또 하는데 여기다 채권 얹어서 얘기할 거니까 낮에 이거 그 라이브 연들 들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더 들으세요. 여기다 채권 얹어서 채권 금리 있죠. 내가 이거 채권 금리 내가 설명 안 하려고 내가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기원하게 되네. 이거를 얘기해 줄 테니까 같이 겹쳐서 보세요. 네,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라이브 연들 낮에 했던 얘기를 더 제가 그 살을 붙여왔어요.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올라가면 문제 있겠네요. 그죠? 그러나 전 세계 환율을 보시면 불안감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달러 있죠?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러죠. 1달러당 원화로 얼마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이게 왜 올라가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안 좋아서 올라간다기보다 달러 인덱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란 얘기예요. 이게 달러가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특히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 2021년 1월달 여기 바닥을 찍고 크게 쌍바닥을 한번 찍은 후에, 이건 달러입니다. 달러. 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요. 특히 여기 4월부터 올해 4월부터 미친 듯이 세게 확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언제냐? 8월부터 여기를 돌파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옆으로 돌리다가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급등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일부러 이제 그래프로 준비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캔들이 아니라 라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예요? 달러 대비 원화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 기준인 달러가 강세니까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인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약세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인데 우리나라만 약세냐? 다른 나라 보면 될 거예요. 어디 볼까요? 자, 좀 빨리빨리 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엔화. 네. 일본 엔화 미친듯이 올라가죠.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러시겠죠. 일본은 뭐 그러니까 일본만 가는 거 하죠. 뭘 그러세요. 인도 볼게요. 인도 루피. 보이세요? 미친듯이 올라가죠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브라질 삼바, 그죠? 헤아라, 그죠? 지금 최근에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안 망하니까 걱정들 좀 하지 마세요. 미치겠어 진짜. 네. 맨날 망한데 그냥. 필리핀 바나나가 잘 안 팔리는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2번. 아직 많이 남았어요. 미친듯이 올라가죠? 응? 막 올라가잖아요. 말레이시아
예, 계속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탁 치고 4월부터 치고 나가니까 여기도 확 올라가잖아요. 4월부터. 말레이시아 링기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어디 갔어? 잠깐만요. 루피아 와, 네.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게 비관론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홍콩 아우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려고 그래요. 위안화랑 거의 똑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위안화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폴도 볼까요? 이 환율은요, 나라마다 약간 그 환율을 거의 통제를 해요. 나라마다 국가별로. 근데 그게 뭐 페그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씩 다 달라요. 네. 근데 아무튼 싱가폴 날라다닙니다 지금 환율을. 비관론자들 말대로 하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저기 태국 보실래요? 태국 여행 옛날에 많이 가셨었죠? 태국 바투아 날라다녀요. 무서워 죽겠어. 칠레 여기는 그래요. 거시기예요 진짜로. 남아프리카. 네. 남아프리카가 중요한 나라죠. 왜냐하면 브릭스 국가 중에 하나니까. 네.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비관론자 아저씨들 얘기들처럼 환율이 급등하니까 우리나라 망한다고요? 그럼 그 논리면 전 세계 다 망하겠네. 맞으면 1번, 맞으면 3번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전 세계 다 망하겠네. 전 세계 다 외환위기 오겠네요. 네?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원래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어가면 안 좋은 거 맞다니까요. 맞는데 지금 우리 달러가 강세라서 다른 화폐들이 다 약세란 말이에요. 아, 유로화 안 보여드렸죠. 유로화. 저 유럽 잘 사니까. 근데 유로화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보여드리면은 어우 막 저기 하시는데 이게 유로화거든요. 네. 떨어지죠. 이거 약세예요. 1유로당 몇 달러냐인데 자꾸 떨어지죠. 이게 유로화 약세라고요. 여기도 약세라니까요. 이 차트 뒤집으면 똑같은 건데 뒤집어 드릴게요. 헷갈리시면 미친듯이 약세예요. 여기도 지금 우리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유로화예요. 유로화. 더 올라갈 것 같죠? 막 솟구치면서 그죠? 엄청나게 올라갔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발 저기 앵무새처럼 뉴스 기사만 읽고 그대로 떠드는 그 사람들 얘기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응? 나 오른다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하나는 해결이 됐죠, 그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달러가 강세여서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말이 오류가 있어요. 네, 말이 오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힘들어하세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래서 물가가 폭등한다는 얘기잖아요. 물가가 폭등을 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이 물가를 잡겠다고 요즘에 난리가 나죠. 근데 금리를 자꾸 올리면 그죠? 부동산 금리도 대출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집 갖고 있는 대로 힘들까봐 망할까봐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 그러면 주식도 망하겠네? 비트코인도 망하겠네?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다 아시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화폐, 종이돈, 그죠? 종이돈인 화폐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푼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겠죠? 미국이 뭐 써요? 달러 쓰죠. 근데 아까 보셨죠?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건 뭘 뜻한다고요? 달러 강세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면 달러 약세여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예요.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면서요. 그럼 달러가 약세여야지. 왜 이게 강세가 되냐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설명 안 해주는 거라 이게. 이거 모르고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환율 올라가니까 외환위기 온다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왼수들 진짜.
슬슬 머리가 아파지죠. 주식시장보다 훨씬 큰 게 뭔지 아세요? 파생시장이고요. 파생시장보다 훨씬 큰 게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면 되죠. 외환시장, 그죠? 그 다음에 더 큰 게 원자재, 그 다음에 채권시장이에요. 주식은 저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따지면 냉면 그릇 있죠. 그러니까 채권, 뭐 외환시장,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원자재 쪽은요 큰 냉면, 사발 뭐 이런 거예요. 파생시장은 밥그릇, 주식시장은 간장 종지만한 거예요. 이거 하나 보고서 좀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실제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여야 되는데 왜 강세냐 이거예요. 실제로 국제 유가를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국제 유가가 옛날에 여기가 한 20달러인가 그랬어요. 이제 9.11 테러 끝나고 저기 그 이라크에 저기 누가 그때 이라크 누구요? 그 후세인 잡는다고 막 난리 났었죠 그때. 그때 여기가 유가가 30달러, 40달러 그때였거든요. 20달러부터 여기에 있다가 나중에 14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2004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때 그럼 뭐예요? 그때도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국제유가가 올라갔으니까 2004년 여기 보세요. 저점이 어디에요? 여기가 2001년이죠. 9.11 테러 할 때. 네. 그때부터 이제 국제유가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다. 한 7배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네? 그럼 국제유가가 7배 올라갔으면 세상에 다른 거 얼마나 더 많이 갔겠어요. 그죠? 그때 달러 인덱스를 보실래요? 그때 달러 인덱스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죠. 왜 반대 방향으로 가겠어요? 원유를 살 때 뭘로 거래해요? 달러로 거래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유하고 달러의 가격은 서로 반대 방향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4번. 슬슬 어려워지죠. 그죠? 네. 그냥 서로 반대 방향,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건데 요번에는 둘이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요. 이상하죠? 이상하다니까요. 근데 그죠? 이상한 것 같은데 잘 보면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커피 한 잔에 5,000원이었는데 지금 커피 한 잔에 5만 원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그럼 돈의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옛날 5,000원이면은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택도 없는 5만 원 가져가야 돼요. 그럼 이제 기름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배럴에 예를 들어서 20달러였다. 근데 100달러 갖고 와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받아갖고 나 커피도 못 사 먹으니까 더 갖고 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속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잘 보시라니까요. 네. 자, 근데 지금 몇 시야? 35분이지? 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진짜.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고생을 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꼭지가 언제였을까요? 뜬금없이. 응? 삼성전자 꼭지가 언제였을까요? 네이버랑 카카오 꼭지가 언제였을까요? 잘 생각해놔요. 아셨죠?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네. 이게 달러가 이렇게 오르는데 최근에 작년에 저점 찍은 게 여기죠. 그죠? 2021년 여기. 삼성전자 고점이 여기입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고점이 언제였을까요? 이거는 진짜로 이건 우리 회원들, 라이브 회원들 전용 강의거든요. 네. 하도 이제 여러분들 불안해 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푸는 거예요. 이런 얘기 밖에서 잘 안 한다고요. 네이버 카카오 고점이 작년 6월에서 7월 요 사이죠. 그죠? 네. 삼성전자의 고점은 언제고요? 1월 달이고. 그죠? 이게 어디예요? 네. 여기하고 여기에요. 달러 인덱스는 바닥을 찍고 있었죠. 자, 여기서부터 이게 슬슬 올라오죠.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다가 여기서부터 8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잠깐 숨 돌리다가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잠깐 한번 들고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나간다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죠. 이거랑 정확하게 연동이 됐는데 이건 모르더라고요. 비관론자들 이런 거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비관론자들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고 맨날 코스피 지수 차트만 보고. 자, 코스피 지수예요. 삼성전자 고점, 여기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 기타 등등등 고점. 개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주식이죠. 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져요? 8월이죠. 쭉 떨어지다 돌리다가 다시 떨어지죠. 언제부터 화끈하게 떨어져요? 4월부터. 달러 움직였던 거랑 거의 똑같죠. 이해 가셨으면 5번. 네. 점점 안 찍으시네. 이제 안 찍으시네. 어려우세요? 네. 네. 번호 찍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네. 이러면 강의 진행이 안 돼요. 내가 또 말을 더 어렵게 했나? 네.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저렇게 움직이면서 이 종목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네.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움직였을 때 원달러 환율도 동반 따라서 갔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잠깐 넘어왔죠. 보세요. 아니 인플레이션이라면서요. 근데 달러가 왜 강세냐 이거예요. 응? 달러가 왜 강세냐 이거예요. 이게 왜 강세인지는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저도 좀 지켜봐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왜 달러가 강세가 됐는지.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뭐예요? 물가가 안 잡힌다, 인플레이션 너무너무 심해져서 금리를 자꾸 올려서 자이언트 스텝인지 빅 스텝인지를 막 하니까 막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망할 것 같다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되겠네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최근에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으면 6번 맞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환율 봤으니까 원자재 볼까요? 달러가 본격적으로 이제 치고 나왔던 4월달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확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때 원달러 환율도 그때부터 확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국제유가를 봅시다. 국제유가가 막 더 갈 것처럼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더 갈 것처럼 하다가 4월부터 힘을 못 씁니다. 아이고 뭐 조금 올라가다 말고 국제유가가 박스권에 갇혀버립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고 나니까 갇혀버려요. 왜 갇히겠어요? 얘기했잖아요. 왜 갇혀요? 달러가 강세면은 상대적으로 원자재는 강세여야 된다 1번, 약세여야 된다 4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시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자재는 강세가 돼요, 약세가 돼요? 가격이 올라야 떨어져요? 그렇죠. 4번이지. 그죠? 그러면은 국제유가 말고 딴 것도 보면 되겠네요. 농산물? 오케이. 농산물 보죠. 뭐 있어요? 우리 회원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 채권 얘기해 드릴 테니까. 대두. 자, 4월부터 더 이상 못 움직이고 뭐예요? 박스권에 갇히죠? 못 가잖아요 지금. 밀 4월부터 여기 5월달에 잠깐 올라가긴 했었는데 다시 끌고 내려왔잖아요. 다시 어때요? 현재 여기 있고 가격이 안 올라가고 갇히죠? 달러가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떨어지는 거 안 느껴지세요? 달러가 4월달에 들었다가 잠깐 5월달에 눌렀다가 확 치니까 그거만큼 이게 꺾인다고요. 원자재 가격이 못 올라가고 힘을 못 쓴다니까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게 옛날처럼 막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만큼 원달러 환율도 따라 올라가지만 대신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니까요.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거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쇳덩어리 보자고요. 광물. 자, 주석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거죠.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얘기를 안 해요, 이 인간들. 이거 거의 반토막 났어요, 지금. 고점 대비 50% 떨어졌다니까. 얘기를 안 해줘, 뉴스에서. 저희들이 원자재 가격 폭등한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 망할 거고 우리나라도 망할 거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3개월 사이, 4개월 사이에 이게 주석값이 50% 떨어졌습니다. 안심하세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맨날 올라간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상추값이 50% 폭등했습니다. 상추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예? 상추 드시고 싶으면요, 저기 마트나 어디 가면은 다이소가 돼 있어요. 상추씨 팔아요. 그냥 1,000원, 2,000원 주면 주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줘요. 종자 한 1,000개인가 1,000입인가? 아, 되게 많이 줘요. 네. 그거 뿌리시면은 몇 년 동안 내내 그냥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어요. 네. 뿌려서 그냥 하세요. 그냥 베란다에서 잘 크니까. 상추 가격 올라가고 올라간 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떨어진 건 얘기 안 해준다니까요. 자, 니켈 보실래요? 주석 니켈 연초에 니켈값 올라간다고 막 관련주 폭등하고 막 그랬거든요. 니켈 보세요. 폭락했죠. 언제부터요?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급등했었지만 달러 강세 나오고 나서부터 줄줄줄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걸 봅시다. 구리죠? 4월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관장하는 거예요.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이 원자재 값 잡으려고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 떨어져야지 이게. 그죠? 네. 그러니까 기승전 경기 침체인 거예요. 언론은 아연 다 떨어져요. 네? 금도 떨어져요. 금도 살 때 뭘로 달러 사야 될 거예요. 금도 떨어진다. 4월부터 금도 막 떨어져요. 기금속이잖아요, 이걸. 그죠? 네. 이해가세요? 자, 그럼 뭐예요? 주요 원자재가 뭐예요? 3대 원자재가 뭐예요? 기름, 그 다음에 가스도 떨어져요. 가스는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기름, 그 다음에 농산물, 광물, 농산물이잖아요. 다 보여드렸잖아요. 광물, 농산물, 원유 다 뭐예요? 더 이상 안 오르죠. 언제부터요?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7번 찍을 차례인가요? 7번 찍어보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불안해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 네? 저도 여러분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 종목은 자득 들고 있고, 그죠? 네. 여기서 손절하면 안 되는, 당연히 안 되죠. 손절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손절하시면 이거 회복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손절하면 회복 안 된다니까 지금. 자, 얘기 안 끝났어요. 이제 채권 얘기해 볼게요. 채권이 어려워요. 채권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불안해요? 다시 사람들이 왜 불안해요?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하니까,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부채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공기업도 부채가 많은데 전 정부에서 또 이제 빚을 많이 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빚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도 이제 집값, 전세 대출 뭐 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러면서. 근데 잘 보세요. 금리가 자꾸 올라갈까봐 겁나시죠? 겁나잖아요. 지금 집이 뭐 하나 1, 2천만 원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미치는 거지. 네. 제가 지난 주말에 혼자서 저기 이제 남해바다 쪽에 어디 잠깐 혼자 바람 쐬러 갔습니다. 내가 거기를 작년 그 겨울에, 재작년 겨울에 그 추운 때 갔을 때 재작년이요.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추워 죽겠는데 거기서 막 달달 떨면서 다 사람들 라면 끓여 먹고 막 그 추운데 막 바다 낚시하고 막. 네. 사람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가봤어요. 궁금해서.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관광지인데 사람이 없다니까. 네. 이 얘기 왜 하겠어요? 그 소비 심리가 완전히 꽝꽝 얼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주식하는 사람은요, 이게 이런 게 있다니까. 이제 주식하는 사람은요,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뭐 보는 줄 아세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화물차가 얼마나 많나 그런 걸 본다니까요.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승용차 말고 화물차가 맞나 안 맞나를 봐요. 화물차가 어떤 게 맞나, 컨테이너가 맞나 안 맞나. 왜 그러겠어요? 경제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이제. 그런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래갖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금리 때문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 금리. 네. 자, 뭘 보여드리냐면 10년물 이제 미국 10년물, 2년물, 5년물 채권을 보죠. 채권 금리.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30년 거 30년 장기 채권. 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그냥 자 순수하게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해 보세요. 네. 이거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정고점인데 잘 보세요.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지금 이게 그 전에가 여기였거든요. 네. 여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기였었어요. 네.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그리고 이만큼 올라왔어요. 최근에 1년 동안 이만큼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겠어요? 1번 아니요, 좀 꺾이지 않을까요? 꺾거나 횡보하거나 좀 그럴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십시오. 자, 이제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빨리 찍겠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급등 나오겠어요? 아니면 좀 꺾이겠어요? 최근에 안 쉬고 계속 올라왔는데. 1번? 4번? 이 차트가 뭔지 아세요? 네. 미국 30년짜리 채권 금리. 최근에 미국이 이제 그 금리 인상 그 기대감 때문에 이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채권 금리가 올라올 때 주식시장은 반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건 채권 금리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거꾸로 떨어졌잖아요. 특히 나스닥. 네? 특히 나스닥이 박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스닥이 올라올 수 있겠죠. 이건 30년짜리 장기금리고요. 이거 말고 뭐 보시면 더 좋냐면 10년물하고 2년물짜리 보면 돼요. 10년물 최근에 막 미친듯이 올라갔죠. 근데 요즘에 어떤 줄 아세요? 버벅대요. 막 여러분들은 맨날 뉴스에서 0.75%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 0.5%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금리가 맨날 올라가는 것 같죠? 천만에요. 4개월째 요 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지금. 언제예요? 여기가 4월 달이에요. 4월, 5월, 6월, 7월 그냥 여기서 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원자재는 급락하고 있고. 여기가 어디예요? 똑같아요. 여기라니까요. 미국이 옛날에 7년 전에 금리 인상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그냥 그때 수준이라니까요. 이 이상으로 10년 동안 이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10년 동안 이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이만큼 올라간다고요? 전 세계에 그냥 부도나겠네요. 네? 올라갈 만큼 올라왔다니. 그것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응?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왔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나스닥이 언제부터 거기 다음에 합시다. 네.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 미중무역 전쟁 터지기 전에 여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높다니까요. 거의 똑같거나.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서 이게 왜 더 안 올라가고 여기서 멈춰 있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니까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이번에 8번인가요? 8번.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게 맞으니까 약간 멈칫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뉴스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주죠. 네? 자,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2년물. 이게 단기 금리겠죠? 네?
삼성전자 고점 여기, 네이버 카카오 고점 여기였다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2년 물짜리 단기 금리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네? 이만큼 올라. 그러니까 거의 제로 금리였는데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0. 이때가 삼성전자 고점 찍을 때 이게 0.09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0이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 하고 있어요? 좀 버벅대죠. 지난 6월 달에 잠깐 고점을 좀 갱신을 했어요. 왜 했겠어요? 그때 거기서 자이언트 스텝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 CPI 지수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예? 난리지겼죠. 우리나라 폭락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내일 미국 시간으로 13일날 발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진 거예요. 여기에서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는데 그게 좀 높게 나왔다. 그래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거다 막 그러면서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니까 연준에서 땡큐 그러면서 금리를 0.75% 올렸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그거 한 달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게 내일이라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예?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쯤에 이제 이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CPI 이거 발표하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빠졌거든요. 그때 이렇게 폭락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요번에 또 7월달에 또 발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꽁꽁 온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결국엔 근데 뭐예요? 미국의 이 2년물 단기금리는 어때요? 그냥 떠있잖아요. 그냥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왜 그러겠어요? 보세요. 1년 동안 이만큼 올라왔어. 이만큼. 저기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전에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리까지 돌아오고 그냥 구덩이 메꾼 거예요, 그냥. 근데 세상이 이거를 이렇게 천천히 올라야 되는데 미친 듯이 올라가요, 미친 듯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테이퍼링 어쩌고 저쩌고 미국 금리 인상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계속 올라온 거예요.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시라니까 이게. 자, 마지막 이제 번호 2개만 더 주고 끝내죠. 이거 좀 쉬어야 된다. 1번. 아니요. 이만큼 더 갈 것 같아요. 4번 찍어보세요. 웃으면서 끝내죠. 웃으면서. 더 갈 것 같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더 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최근에 올라온 것만큼 이만큼 또 올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죠.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보세요. 아까 여기가 뭐예요? 삼성전자 고점, 여기는 네이버 카카오 고점이라 그랬죠? 대충.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요. 요렇게 대충 박스권으로 보이시죠? 그죠? 그렇잖아요. 대충. 근데 여기를 본격적으로 쫙 치고 나간 게 언제인 줄 아세요? 8월 달에 살짝 머리 내밀었다가 누르고 9월 말 10월부터 쫙 올라갔거든요. 8월 10월 사이에 치고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10월부터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월부터. 이게 여러분들 눈 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수익 안 나셨어요? 슬픈 얘기인데 그죠? 네. 언제부터 돈이 잘 안 벌리고 그죠? 네. 종목 정체되고 손실 많이 나셨어요. 대충 8월에서 10월부터 아니에요? 네. 맞으면 9번 찍어주시고 이해가시죠? 네. 왜 이랬는지. 맨날 은행금리, 저축은행금리 이런 것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걸 보라니까요. 이거 보면 안 속는다니까. 이거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짜로. 아 이거 어떻게 봐요?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본인 쓰시는 증권사에 이거 어디서 봐요? 친절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건데 안 보신다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슬픈 얘기라고. 코스피 지수를 여기서 딱 보면 코스피 지수가 8월달, 10월달 본격적으로 떨어졌잖아요. 9월 말부터. 여기라니까 이게 여기랑 이어진다니까.
그때부터 저기 생고생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죠?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빅 스텝을 하든 뭘 하든 그죠? 더 이상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오겠네. 근데 올라오려면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오거나 횡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원자재 가격이 잡히면 되지. 그죠? 원자재 가격이 안 올라가면은 그죠? 물가가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국제유가, 광물, 농산물 다 달러 강세를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 4월 달부터 힘을 못 쓰고 있다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원자재 가격이 잡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달러 강세 그게 물가를 원자재 값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공격적으로 뭐 했어요?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일이 언론에서 그렇게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즉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얘기를 안 해주고 올라가고 있는 거. 마트에서 상추 이런 거 이제 비싸다고. 아니 이렇게 더운데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뛰지 안 뛰겠어요? 더우면은 농산물이 잘 안 자라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그래. 언제나 안 그랬어요? 항상 그랬지. 근데 그 대단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까워서 내가 오늘 금리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도 내 2차 텐데 안 보여줬다니까요. 잘. 맨날 테마주의만 얘기하는 전문가 아니라니까요. 알고 있는데 이제 무방에서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하도 불안해 하시니까 내가 꺼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불안해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달러 강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러 강세를 만든 덕분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죠? 그 수많은 뭐 안 좋은 얘기 나와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하고 그렇게 한 게 효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하셨던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 너무 이제 많이 하진 않겠죠. 그죠? 네.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는 것만큼 지금 정부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죠. 네. 금리가 뭐 좀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금리가 그죠? 좀 더 올라가긴 할 건데 대신에 이제 세금으로 감면 혜택을 줘서 국민들이 살 수 있게 지금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뭐 자꾸 이제 뭐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소득세 이런 거 자꾸 지금 건드리잖아요 지금. 네? 세금 감면해 주려고 정부에서. 보수가 정권 잡으면 좋은 게 이거예요. 세금 감면. 네. 그러면 금리 대출 금리 높아져서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월급도 좀 올라가고 이제 세금을 좀 덜 떼가니까 그걸로 상세를 해서 또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죠? 네,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주식을 하시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 절약하고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볼 줄 알면 얼마든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종목 얘기는 아까 저기 뭐야 가스 테마주하고 러시아 뭐 이쪽 얘기 좀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벌써 9시네요. 못하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0번 찍어주시고. 네. 도움 되셨어요? 네. 결론은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아셨죠? 돌아다니지 마시고. 근데 좋은 거 배웠다. 됐어요. 이거 어디가 설명하려면 설명하기 힘들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얘기한다고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옛날에. 어쩌다가 전공이 이쪽이 아닌데. 네? 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쪽에서. 네. 자, 그나저나 저기 테마주 얘기는 우리 김 실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시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회원들도 네, 요즘에 테마주 얘기를 많이 못 해드리니까 김 실장님 방송 저기 들으셔도 돼요. 네. 들으세요. 들으셔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기 코로나 재유행 수혜주도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천연가스 이거 저기 있죠. 네. 이 테마주들이 내가 오늘 이거 나도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준비해놨다고 못했는데 천연가스 이 테마주들이 오늘 못 갔어요. 옛날 같으면 상한가 나올 적인데 못 갔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 CPI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투매한다고 정신없었어요. 네. 근데 원전 테마주들이 마지막에 꼬리 감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관련주들 있죠. 이거 보셔야 돼요. 국제유가가 잡혔다면서요? 아니요. 그래도 고유가인 거예요. 그래도 고유가인 상태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물가가 확 떨어지진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잡고 있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우리 회원들도 김 시장님 제가 추천할 정도면은 실력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언제 뭐 전문가 이렇게 함부로 추천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네. 작년엔 좀 작년 얘기는 됐고 김 시장님 테마주 방송하신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방송은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은 프로가 아니에요. 방송하신 지가 이런 방송하신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프로는 아닌데 종목 보는 눈이랑 뽑는 거는 프로예요. 네. 진짜 잘하세요.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보시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테마주가 제일 세게 올라왔는지 그 순서대로 쭉 얘기해 주시니까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그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그죠? 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하늘 올라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이해는 다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늦게 들어오셨으면 녹화 방송 남겨놨으니까 다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잘 되실 거니까 조금만 더 이겨내세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